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싫어하는 사람 떼어내는 기술이에요. 아니 어떻게 해갖고 붙었는데 그걸 떼어내요. 이런 분들 있거든요. 혹시 싫은 사람이 막 연락 오는 경우 있나요? 복 받은겨. 네, 제가 택시를 타면은 기사분들에게 요즘 재밌는 얘기 뭐 없어요? 이렇게 항상 물어보거든요. 소재 발굴. 택시 기사가 해주신 얘기, 유부남 유부녀끼리 사귀다가 헤어지고 싶으면 결혼하자 이러면 당장 헤어진대요. 결혼하자 이러면 당장 헤어진대. 유부남 유부녀끼리 사귀다가 헤어지고 싶으면 결혼하자 이러면 당장 헤어진대요. 이게 재미만 보려고 하는데 결혼하자 그래 이러고 때 헤어지고요. 처녀 총각이 사귀다가 헤어지고 싶으면 돈 꺼줘 이러면 헤어진대요. 예. 그 남자가 여자한테 돈 얘기하는 건 좀 치사한 얘기죠. 있어갖고 도와주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돈이 오고 가고 이러면 감정이 옛날 같지가 않다고 합니다. 예. 예. 보통 싫어하는 남자들이 전화 오면요. 전화 걸지 말란데 왜 거세요? 이러면 오히려 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이랍니다. 무관심.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누구세요? 이러면, 저 모르세요? 저 아무개인데, 누구세요? 이러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크답니다. 아니면, 이 전화를 받지 말고, This wrong number,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위원이, 이렇게 녹음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싫은 사람은 그래도 감정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에서 강의 들으신 분이 서울 왔다고 전화 옵니다. 누구세요? 강사님, 저 부산에서 강의를 들은 아무개인데요. 서울에 출장 온 김에 전화 드렸어요. 이래요. 그러면 제가 어쩌나 나는 지금 제주도인데 이래요. 제주도는 빨리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너무 아쉽다. 다음에 오시면 꼭 전화하세요. 꼭이요. 이래놓고서는, 예, 메모를 받지 말자. 이렇게 입력을 시켜놔요. 그분이 몇 번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잖아요. 받지 말자가 뜨니까. 그래서 두세 번 안 받으면 이제 전화 안 옵니다. 제 핸드폰에는 받지 말자, 왜 받어, 뭘 받어, 1, 2, 3 이렇게 있거든요. 네. 대놓고 사람 무안하게 하지 말고요. 이 전화 오는 것까지 다 받으면 그렇잖아요. 기분 안 나쁘게 거절을 하는 거. 싫은 사람은 이렇게 거절하고요. 또 아니면 강사님 오늘 저랑 좀 우리 이 자리 회식에 좀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은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들어가는 날이면 허구한 날 안 들어가세요? 이러는 분도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자존심을 건드는 거랍니다. 애게 꼬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왕이면 사회생활 하면서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나가다가 남녀를 딱 보면 애인인지 남편인지 조금 분위기 알잖아요. 아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분류는요, 이렇게 손을 잡고 다녀요. 손을 잡고. 한 번씩 앞에다. 네, 그래요? 네, 우리 선생님. 불륜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네. 네. 손 안 잡더라도 예. 네, 맞아요. 네. 라진 씨가 인도를 여행하면서 남녀를 딱 보고 저 둘은 연인 사이구만 이랬대요. 아니 스승님 어떻게 얼굴만 보고 아십니까? 둘의 표정이 살아있지 않은가. 찜질방 가서 아무리 더워도 붙어있으면 애인, 각자 있다가 나올 때 만나면 남편, 음식점 가서 많이 먹어 이러면 애인, 각자 퍼먹으면 남편, 택시를 타자마자 어깨에 손 얹으면 애인, 각자 창문 보고 있으면 남편, 선물을 사러 가서 제일 이쁘고 좋은 것 좀 꺼내봐요 이러면 애인, 대충 아무거나 빨리 골라 이러면 남편, 교회 가서 같이 자면 남편, 교회 자면 애인이랍니다. 등산을 가시는데 둘 다 배나이 크면 애인. 보통 남편이 큰 거, 부인이 작은 거 드는 게 정상인데요. 각자 집에서는 둘 다 크답니다.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 음식점 가서 돈 계산을 여자 가면 부부, 돈 관리를 부인이 하기 때문에 남자 가면 애인. 말 되나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그 앞에 설명하는 그 라진 씨의 말이 더 공감을 해요.
둘의 표정이 살아있지 않은가. 예. 사랑에 빠지면 표정이 살아있답니다. 표정이 살아있대요. 사람은 이렇게 설레임이 있으면 절대로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설레임이 뭐 배우는 데에서 오는 설레임도 있고요. 또 사람 만날 때의 설레임도 있고 또 사랑에 빠질 때의 설레임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계획하고 배울 때 설레임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떼어내는 방법, 그거를 꼭 뭐 우리 헤어지세요 이거보다는 연락 안 되면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잖아요. 인간관계의 기술을 보면요, 이 세 단계가 있답니다. 1단계는요, 1단계는 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 2단계는 밥이나 또 커피를 마시는 친구. 3단계는요, 가끔 안부 정도 물을 수 있는 친구라 합니다. 지금 얽힌 실타래가 있는데, 첫 번째, 끝까지 푼다. 두 번째, 풀다가 안 풀리는 부분 잘라버린다. 세 번째, 버린다.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가 좋으세요? 끝까지 푼다, 풀다가 잘라버린다, 버린다. 여기서 끝까지 푸는 거는요, 인간관계를 끝까지 해결하는 거고, 두 번째, 풀다가 안 풀리는 부분 잘라버린다는 상대방 모르게 내가 관계를 정리하는 거래요. 세 번째는 그냥 처음부터 골치 아픈 인간관계는 버린다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꼭 좋은 사람만 선호해서 골라서 만날 수는 없거든요. 또라이 질량 보전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 또라이가 있답니다. 그 또라이가 그만두잖아요. 딴 또라이가 그걸 채운답니다. 또라이 정도가 약간 덜하다. 그런 또라이가 4명. 만약에 조직에 또라이가 없다? 내가 또라이랍니다. 이 중에도 한 분 계실지 모르겠네. 만약에 이 중에 또라이가 안 계시면 누가 또라이? 내가 또라이. 네. 그런데요, 사람마다 그 아픔도 있고 또 자랄 때 환경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쟤는 왜 나와서 항상 저렇게 진상짓을 하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평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자랄 때 아픔이 꼭 있더라고요. 뭐 자랄 때 아버님이 폭력을 휘둘러서 그게 상처가 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계모 밑에서 자라갖고 사랑을 못 받았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오면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경우가 많답니다.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나와서 막 진상짓을 하면 아, 저 사람은 왜 저랬을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면 정말 마음은 순수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싶어 하니까 뭔가 티를 내야 관심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생각하니까 아, 좀 친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모임을 나가 보면요, 정말 그 우리 이제 초등학교 동창 뭐 아니면 이렇게 모임이 동호회가 있는데 어쩌든 나가면요, 얘랑 얘기하면 저쪽에서 도끼눈을 떠요. 얘랑 얘기하면 저쪽에서 도끼눈을 떠. 왜 그런가 하면은 둘이 이렇게 사귀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외로우면 모임 말고 딴 데서 친구를 사귀지, 모임에서 사람을 알게 되면 오래 가지 않게 되면 모임조차도 나오지 않게 된다. 정말 외로우면 딴 데서 친구를, 애인을 구하고 같은 이런 테두리 안에서는 구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뭐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는 그래도 자기네 둘의 일은 둘의 일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참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모임에 나와서 뭐 네 사람도 아니잖아. 그리고 얘가 막 여자들 보면 칭찬을 막 하고 이걸 잘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바람둥이 교과서 43페이지에 나오는 거야. 네가 어떻게 알아? 우리 아버지가 최고의 바람둥이였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멘트, 여자한테 쓰는 멘트, 여자가 들으면 감동스러운 건 많죠.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다 썼던 거예요. 그래갖고 바람둥이 교과서 43페이지에 나오는 거다. 난 참고서까지 다 봤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모임에 나오면 그냥 모임만 즐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 왜 그래? 이러면 어머, 얘 웃기는 애 아니야? 이래요. 너 어떻게 내 직업을 알았니? 제가 막 이러거든요. 저한테 웃기는 애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생각하니까 걔가 외로워서 여기서 친구가 필요했겠지. 그런 애한테 내가 제3자가 나서서 이랬으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을 굳이 멀리 하려면 이거를 딱딱
자르지 말고요. 인간관계를 딱 무 자르듯이 자르면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 서로 얼굴 보기가 힘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 쟤는 나랑 안 맞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 떼어나는 기술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일단 관대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괜찮지만 나랑은 안 맞아. 이렇게. 저는 이효리 씨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우 작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좋고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랑 안 맞는 것 뿐이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우리의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저 경우도 보면 저는 사람 좋아하고 막 이래서 매사에 따지는 사람 만나면 저랑 잘 안 맞거든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따지면 제가 그걸 견디질 못하는데 그런 분이 또 저한테는 필요하거든요. 약속 장소에 한 10분 늦으면요. 친구들 모임 중에서 걔는 매사에 따져요. 나 오늘 아파트에 우리 계약했다 이러면 축하해 이러면 되는데 야, 너 지금 자랑질이냐?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갖고 그 친구한테 상처를 안 받은 친구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만나는 경우가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없어요. 만나면 꼭 이렇게 화살 한 대씩 맞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만나는 거예요. 1년에 두 번. 네, 두 번. 그래놓고 본인은 잊어버려요. 난 뒤끝이 없어. 뒤끝이 없어 이러고 잊어버리는데 본인만 뒤끝이 없으면 뭐합니까? 그럼요. 상처 다 받았는데 총알 짝짝 하고서는 본인은 총 쏜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 지난번에 강의 가서 어머 선생님 선생님 섬 하나 있죠? 이랬더니 섬 없는데요. 핸섬 이랬더니 그 옆에 계신 분이 강사님 여기에 풀 묻으셨어요. 풀? 어머 옷 깨끗하게 했는데 풀? 이랬더니 뷰티풀 딱 이런 거야. 그래갖고 정말 그분 덕분에 웃었거든요. 그래서 써먹어야지 제가 이랬어요. 써먹어야지. 저희 집 앞에 식자재 마트가 있는데요. 갑자기 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직원이 나타나서 고객 여러분 진정해 주세요. 이 쥐는 저희 식자재 마트의 마스코트입니다. 이런 거예요. 무슨 쥐가 식자재 마트의 마스코트이겠습니까? 근데 그 애교 어린 여직원의 멘트 하나 때문에 손님들이 자리를 뜨지 않았거든요. 정말, 예. 그래서 저는, 그 여직원 최고다. 내가 경영자의 입장이라면 막 진급도 시켜줄 것 같아요. 미국의 월마트가 처음 생겼을 때 이쪽에는 최고의 품질, 이쪽에는 최저 가격. 가운데 가게가 망하기 직전이었답니다. 근데 딱 한 줄을 써붙였대요. 이곳이 입구입니다. 이렇게 써놨대요. 그 애교 어린 한 줄 때문에 손님들이 늘 끊이지 않았답니다. 또 백화점에 멘트가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데 멘트가 딱 들려오고 있어요. 고객 여러분, 동쪽에서 뜬 해는 동해입니다. 서쪽에서 뜬 해는 서해입니다. 우리 백화점에서 뜨는 해는 고객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유치한 멘트지만 우리들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거든요. 남편들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남편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야 곰으로 만든 신은 고무신이래. 나무로 만든 신은 남학신. 사랑으로 만든 신은 당신. 이게 어디 가서 뭘 듣고 와서 이래 근질근질하게. 그런데 우리는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싫은 사람 떼어내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사람을 오랫동안 함께 가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싫어하는 사람 떼어내기보다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 사람이 나랑 맞지 않지만 그래 그 사람도 또 하나의 중요한 소중한 인격체니까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또 많을 거야. 또 이제 나도 가정이 있고 이런데 남자가 나한테 매력을 갖는다는 건 좋잖아요. 고맙지. 그런데 그럴 때는 이렇게 멘트하세요. 제가 너무 일찍 태어났나 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연하가 나를 좋다고 한다 이러면 제가 너무 일찍 태어났나 봐요. 한 4년만 늦게 태어나면 내가 꽉 잡았을 텐데 이렇게.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너무 늦게 태어났나 봐요. 10년만 일찍 태어날 걸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때 태어나지 않길 잘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말을 그렇게 해주면 상대방 기분 좋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제가 선생님하고 같이 있으면 몇 도인지 아세요? 36.5도? 졸도 이렇게.
그 우리가 같이 있으면 이게 몸에 막 열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열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 처녀 때 선을 보러 나갔는데요. 아, 오래된 얘기네. 제 이 사이가 막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앞니가 벌어진 상태였어요. 근데 친구가 이래요. 야, 이노가 나 이 좀 봐라. 보니까 가지런하게 돼 있어요. 너 이 어떻게 된 거야? 이랬더니 지금으로 말하면 보철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를 작게 가려갖고 딱 씌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모아갖고 앞니를 딱 4개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가 완성되기 전에 노란 이 가짜를 이렇게 끼워주는데 완전 센 노란 거를 끼워준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한테 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다음으로 하면 한 달 후에 하면 안 되겠니? 이랬더니 한 달 후에는 그 사람이 지방에 출장을 간대요. 외국 출장을 간대요. 그래서 이제 명동에 어두운 커피숍을 제가 사전 답사해갖고 어두운 자리에 미리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 두실두실하고 막. 그런데 얘기가 잘 돼갖고 해외 출장 갔다 오면 우리 제 고향도 갑시다. 고향을 같이 간다는 거는 제가 마음에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랬는데 이 일을 깜빡 잊고 먼저 나가세요 이래야 되는데 같이 나갔어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다음에 봐요 이랬는데 제가 싱크 웃으면서 네 꼭 보세요 이랬는데 보니까 여기 앞니 4개가 딱. 근데 그 사람의 시선이 여기 꽂히는 순간에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도 10년 후에 결혼했잖아요. 지금도 이제 방송에 가끔 그 사람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웃지만 않았어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너무 해맑게 웃었어요. 앞니 이거 4개가 완전 찐노랑이었어. 찐노랑. 그런데 다음에 출장 갔다가 봐요. 이랬는데 네 이래서 근데 그 사람의 시선이 여기에 4개가 꽂히는 순간에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애 아빠랑 매일 지지고 볶고 살면서 그때 웃지만 않았어도 이랬고 제가 방송에 그 글도 실어갖고 장려상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실수 2가지가 보내야 할 사람을 잡은 거, 2번째가 잡아야 할 사람을 놓친 거랍니다. 근데 잡을 사람은 놓치셨어요? 보낼 사람은 잡으셨어요? 어떤 경우세요? 웃음의 의미를 알겠네. 네네. 이게 중요한 것은 2가지 중에 한 가지는 다 해당이 된답니다. 지나고 나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해당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내 짝꿍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네. 그때 웃었다고 이 때문에 헤어질 것 같으면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서너 번도 헤어졌을 거예요. 그래도 이가 내 거 아니래도 좋다고 하니까 결혼도 했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싫은 사람 멀리 내보내는 거, 헤어지는 방법 이거보다는 좋은 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웃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